예, 2024년 7월 31일, 음력으로는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6시 반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잠깐 바깥에 산불을 좀 하고 오고요. 그동안에 저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시동하고 있는 것이지, 운동을 아주 야무지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풍각쟁이 출신이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야무지게 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너무 야무지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야무지게 태어난 사람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정희를 능가하는 박정희는 어쨌든 우리 한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끔 지도하고 선도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현대 지도자 중에서는 앞으로 제가 이재명 당대표만 한 사람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고요. 오늘은 283번째 한국문명학술원 283번째 두 번째 강의,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된 이유를 밝힌다, 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사를 복원하고 한국사의 복원에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그런 목표 지향성,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 민주주의 판다, 요것이 저 타이틀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된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지대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2022년도 12월 28일 날 돌아가셨죠. 하여튼 제가 거기에 갔다 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고사 일기 때, 상고사 일기라고 하면 74,000년에서부터 25,000년까지를 약 한 5만 년을 우리가 상고사 일기라고 말하고, 적도 부근에 살았던 순다대로 순다환인 시기에 우리가 순다대륙에 살았던, 그야말로 소와 뱀과 같이 우리가 같이 살았던, 남쪽에 따뜻한 곳에 가면
뱀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뱀만 만나요. 물소떼가 아주, 물소가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와 뱀이 우리의 그 도상의 상징 이 대상이 이제 되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는 아주 빙하기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이제 날씨가 추웠고 지금부터 겨울에 한겨울에 그 날씨가 지금보다도 한 2, 3도 낮은 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빙하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빙하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우죠.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애들을 똑똑한 애로 키운다고 막 그 선도 교육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 존엄성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을 존엄으로 본다는 것이죠. 인간을 존엄으로 하고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엄한 대상으로 보고 삶에 있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뿌리 사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정리되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정도, 뭐 2600년 정도에 이제 이 시작되었던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가 나오는 이 이전에 그 사상은 바로 샤먼 제국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럴 때는 굳이 불평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체가 큰 그 이데올로기로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가 그 자원을 많이 가지게 될 때 그 불평등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뿌리의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이 태동하게 되는 단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사유하는 힘이 자라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BC 7세기니까 약 한 2600년 전에 우리가 해양 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바로 그리스, 뭐 로마 이런 시대 때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민주주의 발달 과정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불평등한 토지의 분배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토지를 분배를 했는데 분배의 문제에 불만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행복해야 된다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사상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라는 바로 본생이라는 말과 같은데, 보살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이 태어난 성품과 모습으로 그대로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뜻이 보살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환인 이 상고사 일기 약 5만 년 동안에 가장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러면 바로 보디사트바가 되는 것입니다. 보디사트바는 본래대로 우리 경상도 말에서 이 말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본래대로 태어난 성품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는 폭력자가 나오게 되죠. 폭력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환구 문명사의 발달 과정은 바로 소수의 폭력자를 다수의 인간이 제어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폭력자를 다수의 선한 사람이 그거를 제어하는 과정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인간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인류학의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인류학의 기조의 관계성이 하나의 집단과 문화로 나타날 때 그걸 문화인류학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이 음악으로 나타나면 음악인류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체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체질인류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역사인류학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경인류학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던진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 1기의 순다대로 순다환인 상고사 2기에 북방으로 올라간 시기, 즉
빙하기 때 홍수가 내리면 밑에서 살기 어려우니까요. 산으로 올라가서 고산족이 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천축, 강력 천축 한인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1만 2천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약 3,000년 동안의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짠 하고 나타나는 환인이 바로 천지개벽의 시기, 광명이세의 시기, 반고 환인이 바로 이때 이제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제스 환인,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이죠. 제스 환인, 배달 환웅, 단군 천재, 오늘의 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그 역사성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 그리스에서 가장 불평등한 토지의 분배 문제로 나타난 용어가 오늘날에 이제 민주공화정에까지 왔고,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도 민주공화정에 대한 헌법 체계의 바탕을 두고 있는 문제에 지금 이제 윤석열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한동훈이, 김건희, 윤석열이, 오세훈이 같은 애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자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로 이 그리스에서도 바로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불평등한 토지 분배 문제가 표면화되어서 이것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두고 이 아테네에서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이제 한 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일명 우리가 참주 정치의 등장이라는 것이고, 참주 정치의 등장, 그러니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페이시 스트라토스라는 정치인이라는 것이에요. 정치인. 그래서 이 페이시 스트라토스의 그 정치가 1인 정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강한 카리스마의 바탕을 두고 있는 독재적 성격이 강했던 참주 정치의 등장이, 이후에 이 페이시 스트라토스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개혁군주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들이 바로 클레이 스테네스.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환구문명사를 공부하는 조선반도를 소도로 생활 소도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런 정치인 정도는 그 이름은 못 외워도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노스는 이 아테네를 그리스를 이 폴리스라 그러죠. 폴리스를 한 100개 정도로 이제 소규모 지역 단체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계획을 한 것이죠. 100개 정도의 소규모 지역 단체로 이제 했고요. 이거를 다시 10개의 지역 부족으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각자 뭐냐면은 50명씩 대표자가 이제 참가했다.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의정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대의정치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의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가, 민주공화정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주인인 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아마 2700년, 2600년 전에 이 아테네의 이 대표자들과 그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반 다른 게 없을 때 여기는 누가 이익을 받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놈들의 이 기득권 세력되는 것이죠. 민주 주권 국가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사회가 모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모순 사회는 바로 누군가가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고 있다는 말과 같아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상에도 이러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더욱 지금 현재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을 옹호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놈들이 과연 누구일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걸림돌이고, 이들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놈들이다. 국민의힘 윤석열을 포함해서 김건희, 한동훈이, 오세훈이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을 뜻받들고 있는 문파, 문재인, 이낙연, 전해철이, 김진표, 박병석이, 조국, 이런 년놈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의 부족 단위로서 50명씩 뽑아가지고 500명이 바로 아테네 회의에, 이거를 이제 일명 분례회의라고 하는데,